예. 갔다 오세요. 이따 오면 줄게. 오늘 한 문제만 하면 돼. 아니잖아요. 는 구라고요? 지난 시간 10회 차죠? 오늘 못 끝내겠는데요? 다 끝낸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질문 많은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 질문 진짜 많은데? 너네 항상 질문 많으니까 문제 수준을 낮춰왔다니까? 근데 뭐 질문 많잖아요. 설명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없어 별로. 말하고 싶은 알았어. 그 커피까지 사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자, 지난 시간 10번부터 가겠습니다. 곡선 y는 x-1분의 3이고요. x가 0보다 클 때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y는 x가 걔랑 만나는 x좌표를 t라고 하는데,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가 t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분의 1분의 3이, x-1분의 3이고요. 다음에 fx는 2x를 만족을 할 때 f 3t 곱하기 t-1분의 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유리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다 했으니까 연립을 좀 해보셔야겠지? 그러면 x-1분의 3이랑 x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연립이 되는 거고요. 양면의 분모를 곱하시면 요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얘의 해를 구하면 x는 t라는 얘기죠. 교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얘인데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분모를 3 빼고 전개를 해보시면 3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t분의 1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야? 이걸 얼마냐라고 보시면 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근이 t라며. 그지? 그럼 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러면 여기서 t제곱 마이너스 t가 3으로 잡히죠. 그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가 3이니까 결국에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f 9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x좌표를 t라고 하는데,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요. 그죠? fx는 뭐냐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가 fx인데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t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1분의 3이래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유리함수가 있지. 그지? 얘는 x점근선이 1이면서 분자가 양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얘가 y는 x랑 만나는 점을 t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다 그랬어. y좌표는 뭐 t가 되시면 되겠죠? 요렇게. 이해되시나? 그러면 저 t보다 큰 x값들에 대해서 fx는 x-1분의 3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게 fx죠. 이해돼? 우리는 요 부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긴 했지만 우리가 모양을 알 수 있는 부분은 t보다 큰 부분밖에 모르니까. 이해돼? t보다 큰 부분에서는 fx가 얘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 알겠어? 다음에 이제 fx는 ex를 가지고 f 9분의 1 값 요거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나?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구해? 이제 어떻게 구해? f 9분의 1 값을 구해야 돼. 이제 어떻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f 인버스 ex는 fx랑 똑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 쓰면 안 돼. 왜 쓰면 안 돼? 역함수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1대1 대응함수여야 역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즉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하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됐다 했으니까 치역으로 모든 실수가 나오셔야 돼. 근데 이 함수의 모양을 보시면 치역으로 모든 실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역함수는 등장을 하시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 f 9분의 1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요 식에 x 자리에다가 9분의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f 9분의 1은 9분의 2다.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f 9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요것도 해보시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요 식을 봤을 때 이 식의 가장 바깥쪽 함수에 들어있는 요 fx 이 fx가 9분의 1이 될 때를 찾는 거야. 그때의 x 값을 찾는 거지. 요거는 찾을 수가 있어요.
왜? fx가 결국에 뭘 따라가니까? x-1분의 3을 따라가니까 얘가 9분의 1이 나오시려면 x가 얼마여야 되냐면 27이어야 돼. 이해돼? 그러면 식이 결국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f27은 54. 27이 아니지. 28이죠? 28은 56이다. 요런 식이 나오는데 F28이 얼마냐면 X에다가 28 집어넣으시면 9분의 1이죠. 그럼 식이 F9분의 1은 56이다. 그래서 정답이 56이에요. 됐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fx를 9분의 1이 되게 만드는 x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이 식의 통째로 대입을 하시면 요렇게 바뀔 수 있다. 알겠어?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역함수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역함수가 정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자체로만 함수값을 구할 줄 알아요. 맛있어? 다음부턴 다 아메리카노 먹어라. 개노맛? 다 됐어? 다 됐으면 이번 회차 거 질문하시죠. 자, 1번 질문할 사람. 2번 질문할 사람. 3번 질문할 사람. 4번. 5번. 아, 진짜 뒤질라고 진짜. 그냥 부르는 게 빠른 것 같아요. 부르세요, 그러면. 1, 3, 4, 6, 7, 11, 12, 13, 14, 15. 응? 또? 10. 9번. 뭐? 9번? 9? 그냥 2번 빼고 다 하는 거 같아. 2번, 8번. 그래서 2번, 5번 넣어. 2번 빼고 안 나와. 2번 왜 넣어요? 질문이래. 좀 사고 가네요. 다 한다니까? 걱정을 하지 마, 얘들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아, 아니 너 스타벅스 처음 먹지? 아니 이거 안 섞으면 여기 밑에 너무 쉬워요 이거.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 안 나게 섞어야지. 왜요? 아직 안 아, 왜요? 질문 안 시작했잖아. 다 나왔죠? 자, 1번부터 빨리빨리 갑니다. (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뭐 fx가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눠져 있죠. 0보다 클 때는 3차 함수를 따라가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1차 함수를 따라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fa는 f 마이너스 a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랍니다. 그죠? 너네
너네 근데 수투하지? 수투하지? 그죠? 그러면 수투에서 보시면 얘가 무슨 함수야?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래? 아이고 진짜. 이거 만족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죠? 기함수가 뭐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 그럽니다. 그죠? 기함수랑 비슷한 건 우함수가 있는데 우함수는 y축의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 부르죠. 근데 지금 얘는 꼬라지를 보시면 절대로 기함수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0보다 클 때는 3차 함수고 작을 때는 1차 함수니까.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이걸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식은 어떤 걸 찾아보라고 하는 거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아봐라.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이 함수에다가 a라는 값을 넣을 건데 양수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a가 어디 들어갈 거냐면 여기에 들어갈 거지. 그지?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죠. 이해돼? 맞아? 양수 a를 집어 넣을 건데 그러면 0보다 큰 데다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뭐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려면 뭘 집어 넣어 봐야 돼?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뭘 찾고 싶은 거냐면 대표적인 기함수인 3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는 기함수야. 함수 전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 a, fa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에서 원점 대칭된 점 하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a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왼쪽에 있는 함수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똑같아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 x에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a랑 왼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둘이 똑같아야 돼. 이해되시나? 그러면 얘는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넣은 거잖아. 그지? 그럼 왼쪽에 있는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함수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시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뭐야?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은 5a 플러스 6이고요. 싹 다 좌변으로 넘기시면 요렇게다. 오케이? 그러면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a 값 뽑아내시려면 조립제법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조립제법 하시면 a-2, a 플러스 3, a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3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한 a는 양수기 때문에 가능한 a 값은 2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 함수에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에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거 함수가 이제 함수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함수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원점 대칭인 애들을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가 2가 되면 또 누구도 되는 거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다 이해됐어? 그래서 a 값은 2랑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4예요. 됐지?
자, 2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이 참이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개수를 a라 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3n이 0보다 크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요 명제에 부정이 참여해야 된대요. 그죠? 이거 부정하시면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 플러스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참이 돼야 돼요. 맞아? 그러려면 이거 뭐 만족해야 돼? 얘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얘는 해가 뭐냐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2차 함수의 모든 부분이 x축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거죠.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뭐만 하시면 돼? 여기다가 판별식 하셨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때 잡히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잡히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명제는 뭐래? 거짓이 되도록 하래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거짓이래. 그지? 참이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붙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려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가 전부 다 x축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거짓이래. 그러면 어떤 부분은 x축이랑 만나고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x축보다 밑에 내려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2차 함수에다가 판별식을 때려봤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럼 요때 나오는 n의 값은 범위가 어디야? 0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수 m의 개수를 a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정수 세시면 a는 2가 나오시면 되고 다음에 거짓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b라 한다 그랬으니까 b는 6이 되시면 되겠다. 됐죠? (3번) 실수 x에 대해서 x가 1보다 클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보시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큽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 뭐 하셔야 돼? 유리식인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커. 그럼 뭐 해야 돼? 분자를 분모로 나누셔야지. 그죠?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모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를 분자에다 써주시고 몫을 갖다가 상수항으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정답인데 이렇게 생긴 식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산술기하 하시면 되겠죠. 분모의 모양을 맞추는 거지. 분모는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x-1로 맞춰주시고 플러스 1을 하시면 똑같죠, 결과가. 이해되시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하시면 상수항 1은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 되고요. 플러스 2루트 x-1분의 4 곱하기 x-1이니까 결과가 뭐가 돼? 5가 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되시면 되는 거고 x가 언제일 때냐면 얘를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냐면 a랑 b가 같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죠? 즉 x-1분의 4랑 x-1이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 만족시키려면 x가 얼마여야 되냐면 3이 나오시면 돼.
됐어? 마이너스 1 또는 3이면 되는데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 5를 갖는다. 사 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이랑 직선 y는 x가 있는데 a는 c1 위의 점이고 b는 c2 위의 점이고요. p는 y축 위에 있고 q는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해? q가 여기 있구나.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했을 때 최소가 될 때 어떻게 구해? 대칭 이동 시키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처음에 출발한 점이랑 마지막에 도착하는 점이 한 선분, 한 직선 위에 있도록 그림을 재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첫 번째로 뭐 하실 거야? A를 갖다가 P가 있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까? 오케이? 그러면 원이 이렇게 가 있을 거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7로 변했겠지, 그지? 그러면 이 위에 A'이 있다. 됐어? 그러면 이제 A부터 P까지의 거리랑 A'부터 P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같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P가 어디에 있어야 최소가 될 수 있는 거냐면 A'부터 Q까지를 이었을 때 그 위에 P가 있으면 요 길이가 최소가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야? 그 다음에는 다시 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원을 갖다가 Q가 있는 Y는 X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 이동을 하셔야죠. 요렇게 오기.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7,-3이 되시면 될 거고요. 그죠? 이 위에 A2'이라는 점이 생기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P 더하기 PQ 더하기 QB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면 B부터 A2'을 요렇게 이었을 때가 최소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요때 A2'이랑 B라는 점은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잖아. 그지? 두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어디 있어야 돼? 두 원 위의 점들끼리 거리를 구할 건데 거리가 제일 짧으려면 두 점이 어디 있으셔야 돼? 중심끼리에서 그렇지. 원의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요만큼 반지름 빼시고 요만큼 반지름 빼면 제일 짧은 거리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8,5에서 7,-3까지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구하면 얼마야? 17이죠? 17에서 요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2고요. 얘는 반지름이 3이죠? 빼시면 12가 정답이다. AP 플러스 PQ 플러스 QB. 네. 네?
얘를 여기다 한 번 이동시키면 PA의 길이랑 PA'의 길이가 똑같아. 그지? 그래서 요 A'부터 Q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아요. 요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P 더하기 PQ가 최소일 때는 얘다 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랑 또 같은 거리를 갖는 걸 찾으려면 A'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결국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세 개의 선분의 길이를 합친 거의 최소값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6번. 두 원이 A랑 B에서 만난다. A, B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얘가 원의 중심이고요, 둘이가. A랑 B가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이죠. 그죠? 맞아?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무조건 수직일 거면서 여기가 루트 2겠지. 이해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11에서 2 빼서 루트 씌우니까 3이죠. 3. 그지?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27에서 2 빼서 루트 씌우니까 5잖아. 즉 0,0부터 A, B까지 거리가 8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4죠. 문제에서 결국에 구하라는 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 산술기하 쓰시면 되잖아.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루트 A제곱 B제곱, 요렇게 산술기하 쓰시면 되는 거지. 그럼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64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2AB가 돼. 그러면 AB는 32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다음에 7번이죠?
자, 7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2,0이랑 B 5,-1에 대해서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는 0이랑 A, B가 P에서만 만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외분하는 점부터 구하셔야겠네요. P 구하시면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2 나오죠? 됐어, 여기까지? 다음에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냐면 그 점 P가 있는데 원이랑 A, B가 P에서만 만난대. 맞아? 직선이랑 원이 점 하나에서만 만난대. 그 말은 즉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 접점이 P가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제 일단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쓸모가 없어요.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그지?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하실 수 있죠. 대입하시면 뭐 나와? 뭐 나오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20 더하기 8a-4b는 0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b는 2a 플러스 5다. a랑 b의 관계식을 하나를 가져온 거고요. 됐어, 여기까지? 다음에 결국에 뭐냐면 A랑 B를 이은 직선이 요 원의 접선인 거죠. 이해되시나? A랑 B를 이은 직선이 요 원의 접선인 거야. 그러면 원이랑 접선이랑 할 얘기는 뭐밖에 없냐면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요것밖에 할 게 없어.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뭘 구해야 되냐면 A랑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겠죠? 요거를 구하시면 x 플러스 3i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잡힙니다. A랑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결국에 할 거는 원의 중심 A, B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 요거고요. 얘랑 반지름이랑 같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할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요걸 구해놨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B 대신에 2A 플러스 5를 전부 다 대입을 하시면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지. 그지? 그럼 충분히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B 대신에 2A 플러스 5를 집어 넣으시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7A 플러스 13은 루트 5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 이렇게 잡히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 10을 곱한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하시면 좌변은 49A 제곱 플러스 182A 플러스 169 우변은 루트 10 곱해서 제곱하시면 50A 제곱 플러스 200A 플러스 250. 그래서 얘를 싹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A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81은 0입니다. 됐어?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9가 되시면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9면 B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B를 찾으시면 마이너스 13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다. 됐죠?
9번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랑 y는 a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고요. a를 지나면서 y는 ax의 수직인 직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5,0 c라고 합시다. 그래서 DAB와 AOC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1분의 S2를 구하랍니다. 그죠? 뭐 착실하게 구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착실하게 구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해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A의 좌표를 구하는 게 제일 좋지. 맞아? 이것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이 A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5부터 A까지 거리가 얼마야? 이거 얼마야? 5부터 A까지? 5 원점. 루트 5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5부터 C까지는 이거 얼마야? 5. 그러면 AC는 길이가 얼마야? 얼마? 2루트 5지. 그럼 봐봐. A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떨궜을 때 이 삼각형이랑 AOC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AO 여기를 H라고 해봅시다. AOH 직각삼각형이랑 AOC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 변의 길이비를 살펴보면 OH랑 AH는 1대 2여야 돼. 이해돼? 이해돼? OH랑 HA는 길이비가 1대 2여야 돼. 왜냐면 AOC 삼각형이 루트 5랑 2루트 5니까. 이해돼? 1대 2면서 피타고라스 하시면 루트 5가 나와야 돼. 그럼 OH 길이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1. AH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이해돼? 길이가. 맞아? 길이비가 1대 2면서 제곱해서 더했을 때 루트 씌우면 루트 5가 나오려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여야 돼. 그럼 A의 좌표가 얼마? 1,2네. 됐어? 요것만 알면 뭐 문제에서 구하라는 DAB 삼각형이랑 AOC 삼각형이랑 넓이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됐어? 그러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DAB부터 구해볼게요. DAB. 얘가 DAB지.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일단 A의 좌표가 1,2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Y는 2X였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D의 좌표는 뭐야? 원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루트 5기 때문에 0,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걸로 뭘 구할 수 있냐면 D 0, 마이너스 루트 5에서부터 Y는 2X까지의 거리 2X 마이너스 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걔가 뭐가 돼? ADB 삼각형의 높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높이는 루트 5분의 루트 5니까 1이에요. 1. 그죠? 밑변은 그러면 얼마야? A부터 B까지는 얼마야? 이거는 지름이니까 2루트 5라고 하시면 되겠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DAB 삼각형은 밑변이 2루트 5면서 높이가 1이니까 S1은 얼마였을 거냐면 루트 5였겠다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어디야? AOC. AOC는 구하시면 되죠. 그냥 얘는 루트 5고 2루트 5니까 그지? S2는 얼마야? 5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 AOC는 처음에 봤던 가장 큰 직각삼각형의 AOC잖아. 그지? 그러면 S1분의 S2는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가 나오시면 되겠다.
10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랑 q가 있는데 둘 다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정수 x가 오직 하나만 존재할 때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p를 참으로 만드는 x 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p의 진리집합 p라고 하는 거죠. 그죠? 조건 q가 참이되도록 하는 x 값들만 전부 다 모아놓은 애를 q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참이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교집합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 교집합의 정수가 한 개다. 맞아? 그래서 두 조건의 범위 있죠? 수직선에다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의 정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시면 돼. 맞아? 그러면 P는 뭐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P를 참으로 만드는 X 값들은 뭐냐면 마이너스 3부터 7까지죠. 맞아? 다음에 Q도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범위가 잡히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Q를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돼? X-A 플러스 9 X-3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잡힙니다. 그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으로 뽑히는 게 뭐냐면 A-9라는 애랑 3A-3으로 잡히는데 둘 중에 누가 커? 둘 중에 누가 커? 3A-A가 3A-3이 커? 모르지. 그죠? 당연히 모릅니다.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몰라.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가 중요하잖아. 왜냐면 해의 모양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반드시 해봐야 된다. 첫 번째, A-9가 3A-3보다 더 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 그러면 이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 부등식을 해결을 했을 때. 이해돼? 근데 잘 생각을 해봐.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2야.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도 얘는 마이너스 12란 말이야.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P의 범위랑 Q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지? 근데 수직선에다가 P를 먼저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3부터 7까지잖아. 그지? 근데 첫 번째 A-9가 3A-3보다 클 때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라는 얘기인데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A-9도 당연히 마이너스 12보다 더 작겠죠? 이해되시나? 3A-3도 당연히 마이너스 12보다 더 작겠지. 그지? 그니까 범위가 무조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 P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3이니까 Q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이 범위가 겹치는 범위가 되는데 정수가 하나일 수 있어? 절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A-9가 3A-3보다 클 때는 탈락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두 번째를 해보셔야겠지. 두 번째는 언제냐면 3A-3이 A-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때 가능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P 마이너스 3부터 7까지가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Q라는 애는 최고차의 계수와 양수인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형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 겹치는 부분의 정수가 하나이려면 첫 번째 그림은 누구냐면 요렇게 생겼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정수가 하나만 들어오도록. 이해돼? 요 때를 생각해보면 이 왼쪽에 오는 게 A-9가 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 정수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9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노란색처럼 그림이 그려질 때는 가능한 A가 7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두 번째로 가능한 건 뭐냐면 요렇게 생겼을 때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정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3A-3이 되시면 될 거고요.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정수는 6이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시면 되겠지. 그러면 요때 잡히는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8보다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 나왔잖아. 그지? 둘 다 정답이야? 아니면 겹치는 데가 정답이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야? 결국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A가 7부터 8까지랑 3분의 8부터 3까지 범위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요 범위를 만족하면 노란색처럼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 범위를 만족하면 빨간색처럼만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 두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X값의 범위에 겹치는 정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림이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얘도 정답이라 할 수 있고 얘도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또는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정수 A는 7이고요. 여기서 가능한 정수 A는 3이니까 더하시면 10이 정답이다. 됐지? (11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에서 fx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그러고요. 나 조건을 보시면 fx는 fx 플러스 2랑 같다. 그래서 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y는 mx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음수값이랑 6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구해서 곱해서 30을 곱하랍니다. 그죠? 일단 fx부터 그려볼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된 함수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0. 1 넣으면? 0. 0 넣으면? 1. 이렇게 3점 지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바보같이 이 3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뭐 답도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2차 함수에다가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지. 맞아? 반원은 아니야. 다만 어떤 포물선에 잘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 요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얘기고 그럼 나 조건을 보시면 fx는 fx 플러스 2라며. 그지? 이건 무슨 얘기야? 이게 뭐야? 오. fx랑 fx 플러스 2가 같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np가 돼요. n은 정수. 오케이? 얘는 주기가 최소 2라는 얘기고 주기가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어요. 이해돼? 이해돼? 최소 주기가 2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두 칸을 주기로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딱 두 칸짜리 범위의 함수 fx만 준 거지. 왜? 주기가 2니까. 그래서 양옆에 함수를 그릴 땐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 왼쪽에도 똑같이 주기 함수니까 계속 반복되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았는데 정답은 뭐냐면 얘가 y는 m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야 돼요. 그죠?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뭐냐면 y절편이 1이니까 무조건 여기는 지나야 돼. 이해돼? 요 점은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면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돼. 즉,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mx 플러스 1이 또 어디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돼. 3,0. 이해돼? 여기를 지나야 4점에서 만나는 거 알겠어? 요렇게 생길 거니까 1점, 2점, 3점, 4점이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여기다가 3,0을 대입하시면 이때 m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얘가 a가 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b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서로 다른 6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m값이 b잖아. 그지? 이번에는 기울기가 양수로 변했어. 즉 요렇게 생기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6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이번에 어디 지나야 돼? 머릿속으로 이렇게 쭉 그려봐. 점 6개에서만 딱 만나시려면 어디 지나셔야 돼? 여기 지나야 돼요. 여기. 여기 어디냐면 마이너스 5,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를 그려보시면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5,0을 대입하시면 m값은 5분의 1이죠. 얘가 b가 되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둘이 곱해서 30까지 곱하면 2가 정답이죠. (12번) 함수 fx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x가 0부터 1까지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fx랑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다. 이때 집합 abc에 대해서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다 더해서 구하랍니다. 그죠? 이해네? a부터 구하시면 a는 원소로 누가 들어? fx는 x를 만족시키는 애가 들어오시면 돼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y는 fx랑 연립을 한 거지. 그지? 연립을 했다라는 뜻은 뭐야? 교점의 개수가 곧 a의 원소의 개수가 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fx인데 얘랑 y는 x 그려보시면 y는 x는 1,1 여기를 지날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1개, 2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 그지? 다음에 b까지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y는 fx의 개형을 줬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면 여기다가 y는 x 그려놓고 교점의 개수 세시면 몇 개 나와? 몇 개? 네 개 나오죠? 그래서 nb는 4다. C가 문제죠? C는 뭐냐면 fx 합성을 2번이나 해놨다. 얘도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릴 줄 알아야 돼. f, f, fx. 왜 그림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려? 지금 이 f, f, fx의 형태를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f고요. 그죠? 요 f라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누구냐면 f, fx. 맞아? 즉 무슨 얘기냐면 f, fx의 함수값, 치역이 요 가장 바깥에 있는 함수 f의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 근데 결국에 합성함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집어넣는 x랑 맨 마지막에 함수값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지. 중간 과정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 결국에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보여주는 건 맨 처음 x에 누구를 넣었을 때 최종적인 함수를 거쳐서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에 f, fx의 치역이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잘 봐. 지금 f, fx의 그래프에서 여기가 4분의 1일 거고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여기가 4분의 3이겠죠? 이해돼? x값이 0부터 4분의 1까지 가는 동안 y값이 1에서 0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이해돼? 여기도 4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4분의 3 여기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f, fx의 x값이 0부터 4분의 1까지 가는 동안 y값이 1에서 0까지 줄어들어. 그지? 그러면 여기서 x값이 0부터 4분의 1까지 가는 동안 얘 치역이 1부터 0까지 한번 쭉 가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의 치역이 여기서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x는 0부터 4분의 1까지만 넣을 건데 f, fx의 함수값이 1부터 0까지야. 그러면 0부터 4분의 1까지 넣을 때 얘는 0부터 4분의 1까지에다가 어떤 함수를 그려야 되냐면 원래 fx가 1부터 0까지의 함수를 0부터 4분의 1 사이에다 끼겨 넣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0부터 4분의 1까지가 맨 처음에 집어넣는 x. 그래서 f를 거치고 또 f를 거쳤을 때 치역이 1부터 0까지로 잡혀. 근데 f, fx의 치역이 1부터 0까지니까 사실상 최종적인 f, fx에서 정의역이 1부터 0까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려워? 근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결국에 수투에서 터져요. 결국에 수투에서 함수의 연속, 불연속과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부터 4분의 1까지만큼만 집어넣을 거야. 알겠지? x값을 0에서 4분의 1까지만 볼 건데 0에서 4분의 1까지에서 치역이 1부터 0까지야. 맞아? 그러면 이 치역이 결국에 최종적인 함수 얘에 가가지고 정의역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이해돼? 얘는 어떤 함수야? f라는 함수죠. f라는 함수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지? 이 녀석의 정의역이 1부터 0까지 변하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지? 이해돼? 얘가 맨 처음에 넣는 거, 얘가 최종적으로 집어넣는 거. 뭔 말인지 이해돼? 맨 처음 x에 0부터 4분의 1까지를 넣으면 최종적인 f에는 1부터 0까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릴 때 0부터 4분의 1에다가 이만큼 한 번을 우겨 넣으셔야 돼. 이렇게. 이해돼? 그럼 다음에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얘는? y값이 0부터 1까지 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만큼의 그래프를 갖다가 또 우겨 넣어야 돼. 다음도 똑같아. 또 우겨 넣고, 또 우겨 넣어. 그러면 결국에 이런 그림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얘랑 y는 x랑 교점 찾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NC는 8이다.
얘는 함수가 3번 나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웬만하면 2개짜리로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은 뭐냐면 정의역을 갖다가 구분을 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1부터 0까지 시역의 최대값에서 최소값까지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정의역을 0부터 2분의 1까지로 일단 잡아놓고 이 안에서 치역이 1부터 0까지 변하니까 다음번에 합성된 함수의 0부터 2분의 1까지에서는 실제 함수의 1부터 0까지 집어넣은 걸 한 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연습을 반드시 하세요. 안 하면 수투에서 터진다. 무조건. 아시겠죠? 알겠어? 한 번만 해놓으면 개꿀인데 무조건 수능에 4점짜리로 나와. 그니까 해 놓으셔야 돼요. 합성함수의 극한 구하기. 아시겠어? 갔다 오세요. 왜 자꾸 속닥대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 하셨는데? 자, 13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2,2랑 Y는 X분의 2위의 두점 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B랑 C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루트 3이다.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B랑 C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C의 좌표가 베타, 알파가 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맞아?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루트 3이래. 그래서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에 관해서 식을 세워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신발끈으로 풀면 나와? 수능인데 알파벳과 넓고 A, A분의 2 하니까 나와? 아 진짜? 난 안 해봤어. 신발끈이 더 좋구나. 그러니까 이거 신발끈이 원래 정규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신발끈 없이 푸는 걸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B랑 C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수직이에요. 이해되시나? 다음에 B부터 C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루트 2 절대값도 필요 없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맞아? 맞죠? 왜냐면 B가 여기 알파, 베타인데 알파가 무조건 베타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안 씌우고 루트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도 BC의 길이로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A부터 BC까지의 요 수선의 길이, 즉 삼각형의 높이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처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근데 그럼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겠어? 무조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Y는 X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그래서 B랑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요 알파, 베타를 지난다라고 하시면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결국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이항을 조금 시켜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됐어? 그래서 어디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2,2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2에서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삼각형의 높이가 될 텐데 얼마로 잡히냐면 루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잡힌다. 됐어? 그러면 삼각형 ABC는 밑변의 길이는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고 높이는 루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였어.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2루트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를 4루트 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네. 다음에 그럼 좌변의 식을 정리하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4루트 3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베타나 알파를 어떻게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풀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결국에 b라는 점이 y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를 알파라고 잡았으면 y좌표가 알파분의 2로 잡혀요. 이해돼? 즉 베타 대신에 알파분의 2를 집어넣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식에서 베타 대신에 알파분의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4는 4루트 3이다. 됐어? 그래서 여기 양변에 알파 제곱을 곱해서 식을 전부 다 좌변으로 데려오시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4루트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나온다.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저 알파를 갖다가 알파 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오케이? 알파 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알파 제곱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 제곱이 뭘로 나오냐면 2루트 3 플러스 4로 잡힌다.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알파 제곱이 2루트 3 플러스 4니까 알파 4제곱은 얼마냐면 28 플러스 16 루트 3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베타 4제곱도 구해야 되지. 근데 베타 4제곱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베타가 알파분의 2랑 똑같으니까 베타 4제곱은 알파 4제곱분의 16이랑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 구해놓은 알파 4제곱을 여기다 대입하신 다음에 유리화를 하시면 베타 4제곱이 28 마이너스 16 루트 3으로 잡힌다. 그래서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 56입니다. 자, 14번.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A고요. 이때 점 P의 좌표는 B, C다. 상수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유리함수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표준형으로 고치면 X-1분의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유리함수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왜냐면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X점 근선이 1이고요.
y 점근선이 2인데 문제에서는 x가 1보다 클 때만 사용한대.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만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죠?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 P랑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사이의 거리의 최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도 여기다 그려 넣어야겠지. 그지? 그리시면 요렇게 생길 거고요. 이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 P랑 그 다음에 얘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를 뭐 어떻게든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구해? 언제? P가 어디 있을 때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깝냐라고 하시면 요 직선이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유리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접점일 때가 제일 가깝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시면 되는데 요 직선을 어떻게 놔야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은 몰라. 그래서 k값을 구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잘 보세요. 잘 봐. 결국에 요 k값을 찾으려면 얘 역할이 뭐야? 유리함수랑 접하고 있는 직선이지. 그지? 오케이? 여기부터 필기하지 말아봐. 유리함수랑 접하고 있는 직선인데 그러면 유리함수랑 얘랑 연립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걔가 D를 구하시면 판별식을 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K값을 구한다라고 치시면 모양이 어때?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왜 하는지 알겠어? 왜 하는지 알겠어? P가 뭐냐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유리함수의 접선의 접점일 때가 제일 가까우니까 요 직선을 기울기가 같은 마이너스 x로 잡고 y절편은 모른다. 그래서 접하니까 둘이 연립을 했을 때 정리해서 나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하면 K값이 구해져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모양이 지저분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문제냐면 요 유리함수를 갖다가 점근선의 교점을 원점까지 끌어오는 문제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얘 y는 x-1분의 2x라는 애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전부 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푸시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요. 알겠어?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시면 y는 x분의 2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는 마이너스 x가 돼. 됐어? 그러면 문제가 엄청 쉽죠?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 되는 거고 얘는 원점을 지나니까. 이해돼? 근데 푸는 방식은 결국에 똑같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은 모르는 상태로 얘랑 접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연립을 하시고요. 양변에 x를 곱하시면 요렇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k값이 2루트 2다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이때 만나고 있는 요 접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저 P의 좌표를 구하시려면 연립해 놓은 요 식에다가 우리가 K값도 구했으니까 다시 K값을 집어넣어서 요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래서 얘를 근해 공식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풀어보시면 x가 루트 2가 나오고요. x가 루트 2면 y도 루트 2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 넣었을 때 이 접점 P의 좌표가 루트 2,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최소값 A도 구해야 돼. 그지?
이 P부터 얘까지의 거리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근데 뭐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0,0에서 얘까지의 거리를 거꾸로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결국에 평행하니까 구하기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저때 최소값을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문제를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시면 P의 좌표가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2가 되시면 되고 최소값은 당연히 2로 유지가 되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다. (15번) 부등식 절대값 x 플러스 1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의 해가 a보다 작다 또는 b부터 c까지다 또는 d보다 크다일 때 a, b, c, d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림만 그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림만 잘 그리시면. 좌변에 있는 애는 쉽단 말이지. 그지? 1차 함수를 갖다가 x축 밑에 있는 애를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시면 완성이 되는 거고 우변에 있는 애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그죠? 이해돼?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일단 뭘 그릴 거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은 한 여기쯤. 그러려면 일단 뭘 그려야 되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좀 그릴 줄 알아야겠지. 그지? 얘는 x절편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어때?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x축 위로 요렇게 접어서 올리시면 완성이죠? 됐어? 다음에는 뭘 그릴 거냐면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3 한 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y축 방향으로 밑으로 3만큼 잡아 내린 거지. 그지? 이해되시나? 밑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그림은 똑같이 그리면 될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되시면 되겠죠. 노란색으로 그려드릴게요. 됐어? 이해돼?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걸 한번 구해 보실 건데 어떻게 그려? 왜 x축보다 밑에 있는 애를 x축 위로 접어서 올리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함수의 모양은 빨간색으로 그려진 얘가 되시면 된다. 됐어? 다음에 이제 뭘 하시면 좋냐면 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얘가 이 꺾이고 있는 부분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좋아.
알겠어? 꺾이고 있는 부분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얘는 0이죠. 왜냐면 맨 처음에 0에서 꺾였는데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가 나오시면 되겠지. 다음에 그럼 새롭게 구해야 되는 얘는 그럼 어디서 만나? 얼마?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거죠. 얘는 그러면 얼마야? 3.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결국에 저 함수의 원형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지? 여기서 절대값을 다 빼버린 애가 얘잖아. 그지? 얘가 원형이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꺾이는 부분이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3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이제 좌변에 있는 애를 그려 넣으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죠. 됐어?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이거 이상하게 꺾고 생긴 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지. 그지? 그거 어디야? 여기 다음에 여기 맞아? 맞아? 그래서 이때를 먼저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해돼?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 구하시면 얼마 나와? 얼마더라? 1이냐? 여기가 1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됐어? 다음에는 이제 여기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여기는 구하시면 뭐 나와? 4 나와.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까지. 됐어? 야, 못하겠는데? 어? 뭐? 한 분씩 하면 돼요. 갔다 오세요. 16번 함수 fx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면 x-1이랑 o-x가 둘 다 제곱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가 함수라 그랬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값으로 실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제곱근 안에는 0 이상인 숫자만 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 이상인 숫자만 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x값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사용을 해야 돼. 이해돼? 다음에 보시면 얘 있지? 앞에 있는 루트 x 마이너스 1.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왜? 왜? 왜 양수야? 물어보는 거야. 왜 양수야? 왜 양수야? 루트 x-1은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야. 왜 당연히 양수야?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죠? 루트는 반드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데 음수라고 하는 건 잘못된 문제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루트만 써있는데 얘 자체가 음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얘는 양수고 그러면 얘도 앞에 플러스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fx는 함수값으로 무조건 양수만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냐면 결국에 제곱근이 껴있으니까 최대값을 구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fx를 제곱을 해서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fx가 양수만 나오니까 제곱을 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에다 루트를 씌우면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fx가 함수값으로 양수만 나오니까 제곱을 했을 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서 루트를 씌우면 fx의 최대값이고 최소값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제곱을 하시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시면 4 나오죠? 이해돼? 그 다음에 더하기 2루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요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거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뭘 하고 싶어? 표준형으로 고치고 싶잖아. 그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fx의 제곱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시면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왜냐면 요 대칭축이 3이니까. 그러면 그때 얼마야?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8이 나오시면 돼. 맞아? x에 3을 집어넣으시면 4 더하기 2루트 4니까 8이죠? 그러면 fx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루트 2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몇을 넣으면 되냐면 1이나 5를 집어넣으면 될 텐데 대칭축이 3이니까 1을 넣든 5를 넣든 똑같죠? 그래서 1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얼마냐? 4네요. 4. 뭐가? fx의 제곱의 최소값이 4야. 그러니까 fx의 최소값은 2가 되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둘이 더하면 2 더하기 2루트 2다. 필요 없어. 자, 17번 실수 ABC와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합성함수 g서클 f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답니다. E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역함수를 갖는데는 무슨 말이야? 뭐요? 역함수를 가지려면 무조건 함수가 1대1 대응함수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g서클 f라는 f를 g에다가 합성한 요 함수는 1대1 대응인데 가장 쉬운 버전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1대1 대응 함수는 특징이 뭐야?
1대1 대응 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고 또 공역과 치역의 일치를 해야 돼. 그지? 맞아? 공역과 치역의 일치를 해야 돼요. 즉 화살을 맞지 않는 y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정의가 된 거냐면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 했으니까 요 합성함수 G서클 F는 y값으로 실수 전체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가 정의된다 그랬으니까 G서클 F는 치역으로 실수 전체가 뽑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리고 1대1 대응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야? 가장 크다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특징이 뭐예요? 뭐야? 뭐요?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인데 문제에서 특수하게 대응 관계를 짜준 경우가 아니라 다항함수의 경우라면 1대1 대응함수는 무조건 단증가 혹은 단감소야. 단증가는 뭐고 단감소는 뭐예요? 오, 어떻게 알았어? 그래? 단증가 함수는 뭐냐면 증가만 하는 함수를 단증가라 하고요. 단감소 함수는 뭐냐면 감소만 하는 함수를 단감소 함수라 하지. 그래서 단증가 또는 단감소 함수면 1대1 대응이니까 무조건 역함수가 있어. 알겠어? 그러면 단증가 단감소를 머리에 집어넣어 놓고 G서클 F라는 함수를 한번 볼 건데 얘가 이제 GX죠?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편하게 쉽게 B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어? B가 양수면 fx에서 bx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만 사용이 되는 애지. 그지?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집어넣으면 fx는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가 튀어나와. 맞아? 근데 우리는 G서클 F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지. 이해돼? 이 fx의 함수값 마이너스 b부터 b까지를 여기에 가가지고 x값으로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가 어디일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밖을 지나가면 일단 마이너스 b부터 b까지의 영역에서 감소도 했다가 증가도 했다가 감소도 하잖아. 그지? 이해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가 반드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안에서 잡혀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 이제 한 곱이 넘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서아야 이해됐어? 됐어?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무조건 단증가 단감소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b부터 b까지의 모양을 봤을 때 이게 이미 증가를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도 증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 여기다 1 넣으시면 fx가 얼마냐면 f1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라는 건 x가 1이거나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을 때만 사용을 하는 거잖아. 이해되시나? 그러면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보다 더 큰 값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x에다가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보다 큰 값이 계속 튀어나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한번 봐봐. bx에다 1을 넣으면 b야. 그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c야. 맞아? 일단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끊겨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b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잖아. 그지? 그러면 b나 마이너스 3 플러스 c를 g에다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같아야 돼.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다 1 넣으면 B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인데 G에다가 B를 넣었을 때랑 G에다 마이너스 3 플러스 C를 넣었을 때의 값이 당연히 같아야 돼. 왜냐면 1대1 대응이라 함수가 중간에 불연속이면 안 되니까. 알겠어? 그러면 봐봐. 이미 G, B의 함수값은 여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랑 함수값이 같을 수 있는 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점 또는 요 점 후보가 두 개로 좁혀지지. 그지?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이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이때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게. 이때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게. 어떨 것 같아?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두 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면? 둘 중에 어디가 마이너스 3 플러스 C의 위치일 것 같아? 요거 알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거 알면 다 끝나. 어디? 어디여야 돼? 라고 물으면 당연히 여기여야 돼. 당연히 여기. 이해돼? 마이너스 3 플러스 C의 위치가 당연히 여기여야 돼. 왜일까? 왜일까를 생각을 해보라. B가 여기 있으면 이 둘의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의 후보지가 여기 하나 될 수 있고 여기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럼 왜 반드시 여기여야 될까? 이유가 뭘까? 1대1 대응함수고 1대1 대응함수는 단증가 또는 단감수 함수여야 돼. 그러면 이유가 뭘까? 그러면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B지,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3 플러스 A죠, 그죠? 그러면 GX에다가 마이너스 B랑 3 플러스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G 마이너스 B랑 G 3 플러스 A의 값도 서로 같아야 돼. 마이너스 B는 여기야, 그지? 이걸 집어넣었을 때랑 3 플러스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도 얘도 두 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얘는 또 어디여야 되냐면 여기여야 돼. 무조건. A 플러스 3이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돼.
왜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에 있다 했어요. 여기서 잘 봐. 얘를 볼 거야. 어디서 기준으로 볼 거냐면 이 가운데 있는 x 값인 0을 기준으로 볼 거야. b를 우리가 지금 양수라고 가정을 했지. 그지? 0부터 1까지의 숫자를 점점 집어넣으면 얘는 증가하지. 이해돼? 그러다가 1이 딱 되는 순간 함수를 얘로 갈아타잖아. 맞아? 이해돼? 그러면 거기서 1부터 또 점점 더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지? 이해돼? 얘는 0부터 1까지 숫자를 집어넣으면 점점점 증가하는데 1이 되는 순간 얘로 갈아탄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점점점 감소를 할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x에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점점 감소하는 숫자를 gx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여기면 점점 감소하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gx는 증가가 유지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을수록 gx는 점점 증가하니까 여기서 이어져서 계속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면 어때? 얘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갔다가 갑자기 다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단증가 단감소가 완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범위에서 계속 증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편인 a 플러스 3도 마찬가지. 얘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고 있는 거지. 그지? 얘를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숫자를 점점 집어넣으면 얘는 감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가 마이너스 b가 되는 순간 함수를 얘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러면 점점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점점 증가하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a 플러스 3보다 증가할 때 감소만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에 만족시켜야 되는 건 이거 두 개만 만족을 시키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다 정리해왔어. 얘 오케이?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파랑 색깔 그림이죠. 마이너스 b를 여기다 대입하고 a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지? 이때 식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했을 때랑 요때 식에다가 a 플러스 3을 대입했을 때를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첫 번째 식 얘는 요 부분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랑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c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요걸 정리를 하시면 요렇게. 그러면 이때 b 플러스 c는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잖아. 요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를 2배를 하셔서 얘를 더하시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거지. 알겠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8번 손풀이해서 드릴게요. 됐죠? 특강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지민이 이따 올 거야? 7시 반? 왜? 왜? 너 앞에 뭐 하는데? 밥 먹을 거 아니야? 뭐 하시는데? 시험 봐야 돼. 무슨 시험? 영어. 영어가 무슨 시험? 영어 시험인가? 근데 그 시험 언제 끝날지 아까 모르 끝날 수도 있어. 잘 가.